이번 시간에는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스트랩이 뭐냐? 부트스트랩은 이제 웹페이지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인데 무료예요. 그러니까 공짜니까 우리가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트스트랩에서 지원되는 그 몇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유용한 게 많은데, 타이포그래피 또는 폼, 버튼, 테이블, 내비게이션 몇 가지는 이미 HTML 상에서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거지만, 그걸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세련되고 깔끔하게 정리된 겁니다. 뭐 이미지 회전식 슬라이드라든지 같은 것들도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웹페이지를 꾸미는 데 필요한 HTML 및 CSS 기반의 디자인 템플릿이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선택적으로 우리의 자바스크립트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반응형이라는 겁니다. 부트스트랩은 반응형 디자인이에요. 즉 우리가 웹 페이지, 사이트를 구축할 때 보통은 PC에서 많이 작업을 하지만, 이 PC 크기의 브라우저를 모든 사용자가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브라우징 할 때는 작은 스마트폰에서도 봅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그 웹사이트가 모든 디바이스에서 잘 보이도록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면 좋죠.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이든지 대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치에서 자동으로 자신을 조정해서 잘 보이도록 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를 반응형 웹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부트스트랩을 왜 사용할까요? 일단은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건데, 일주일만 배워서 우리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반응형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이죠. 그리고 모바일 우선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어서 모바일용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호환성이 좋아서 거의 모든 브라우저에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부트스트랩을 우리가 시작하려면 부트스트랩 파일을 가져와야 됩니다. 부트스트랩 파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CSS 파일이죠. 아주 잘 정돈된 스타일을 파일로 갖고 있는 CSS 파일이 그러니까 부트스트랩 파일인데, 그걸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CDN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냥 링크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부트스트랩을. 또 하나는 직접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아도 돼요. 즉 우리가 getbootstrap.com 사이트에 가보면 이와 같은 사이트인데 오른쪽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걸로 직접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다운로드 받는 것보단 이 CDN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거를 더 권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CDN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가 로컬 컴퓨터에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고요. CDN은 Content Delivery Network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즉 maxcdn.bootstrapcdn.com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서 해당하는 폴더의 버전에 그리고 원하는 CSS 파일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즉 링크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부트스트랩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좀 다이나믹한 그런 요소도 포함되어 있어서 jQuery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도 포함해야 됩니다. 그거는 스크립트라는 요 태그를 써서 우리가 가져오면 되고요. 그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여기 있는 예제대로만 하면 됩니다. 즉 뭐 우리가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쉽게 많은 사이트에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카피해서 헤드 섹션 안에 넣기만 하면은 이제 부트스트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뭐 다운로딩 하려면은 요 사이트 가라는 건 아까 살펴봤고요. 자, 그럼 부트스트랩을 사용하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제일 기본은 HTML 파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HTML 파일인데, HTML을 세련되고 멋지고 아주 리스폰시브하게 반응하도록 만드는 그런 말하자면 CSS 파일을 가져오는 거가 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HTML5
문법에 맞춰서 도크 타입 써주고요. 그리고 HTML을 시작해서 슬래시 HTML 끝내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헤드 섹션에다가 이런 메타 태그 하나는 반드시 넣어주는 거를 권장합니다. 즉 캐릭터 셋이 UTF-8 이거는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 문자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준으로 되어 있다. 현대적으로 이런 걸 써주면 좋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메타 죄송합니다. 메타 그 태그 한 번 더 넣어주는 게 좋은데, 이런 내용을 그냥 카피해 넣어주면 됩니다. 이거는 모바일 퍼스트 스타일에 사용되는 그 소위 변수와 변수 값인데요. 그러니까 네임을 뷰포트라고, 컨텐트를 width는 디바이스 width로, 그리고 이니셜 스케일은 1로, 대충 그 뭘 의미하는지는 짐작이 가는데 디바이스 그러니까 페이지의 폭을 그 장치의 폭으로 해라. 그리고 그 시작 줌은 그 초기 레벨 줌은 1, 그 전혀 줌인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갖는 그 소위 메타 정보인데요. 이런 것을 헤드 안에 이렇게 써주는 것도 보통 그 많이 권장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그 준비 과정이고요. 그리고 부트스트랩에서 제일 중요한 말하자면 새로운 내용은 이 컨테이너라는 거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컨테이너는 그냥 클래스예요. 클래스라는 거면 스타일이죠, 스타일. 우리가 그 스타일 슬래시 스타일 태그 안에 넣어놓는 그 셀렉터 중에 클래스로 넣어놓는 방법이 있었죠. 그 이름이 컨테이너라는 게 있고요. 컨테이너 하이픈 플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컨테이너를 쓰면은 고정폭 컨테이너라 그래서 지금 요 아래쪽 왼쪽에 있는 상자가 요 네모난 안에 있는 그 회색 진한 회색이 컨테이너의 영역입니다. 즉 페이지가 이만하면은 그 안에 그러니까 좌와 우 위아래에 일정한 그 마진을 두고서 도큐멘트의 그 페이지를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 컨테이너고요. 그것을 꽉 차게 좌우에 그런 거는 컨테이너 플로이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는 방법 우리가 바로 이제 실험을 해볼 겁니다. 자, 부트스트랩 페이지의 두 가지 기본적인 걸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픽스드 컨테이너와 플로이드 컨테이너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를 한번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부트스트랩 페이지입니다. 지금 위아래로 나누어져 있는데 위쪽이 소스 코드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건데, 자, 우리 소스 코드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소스 코드가 조금 작아 보여서 제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코드에 가서 보면은 이 HTML 페이지의 헤드, 섹션 부분에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던 내용들이 여기 메타 태그 2개 하고 링크 하나 하고 그리고 그 스크립트 그 태그가 3개가 아마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자, 요 내용은 그대로 그냥 카피해서 넣기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디 섹션에 다시 가서 볼게요. 이제 바디 섹션에 가서 보면은 항상 이 div와 슬래시 div를 써서 div 엘리멘트 하나를 반드시 선언합니다. 왜냐하면은 컨테이너를 선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클래스를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h1, p 그 태그 엘리멘트들이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자, 그 달라지는 거는 이거를 카피해서 한번 Ctrl C 이 바깥에 한번 놔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겠죠. 한번 놔볼게요. 즉 바디 안에 그냥 우리가 늘 쓰던 방식으로 요 세 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다시피 제일 왼쪽에 바짝 붙여서 그 H1 엘리멘트, P 엘리멘트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 그런 그 스타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컨테이너 안에 넣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왼쪽과 오른쪽에서 지금 오른쪽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내용이 좀 길지 않아서 그런 건데요. 제가 좀 길게 내용을 만들어서 한번 보면은 어디까지 가는지 알겠죠. 즉, 그 양쪽 그 모서리 부분에서 일정한 크기만큼 그 마진을 두고서 디스플레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스타일이 바로 div 클래스 컨테이너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fluid 컨테이너 -fluid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좌우에
그 마진을 훨씬 더 줄여서 바짝 양쪽 끝에 붙여서 충분히 활용하는 이러한 방식이 컨테이너 플러이드 방식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여기에 그 너비에 관한 그 화면 크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 리스폰스를 하는지에 대한 그 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부트스트랩에서는 이 5가지 디바이스 사이즈를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엑스트라 스몰부터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트라 라지까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픽셀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1200 픽셀 이상이면 엑스트라 라지로 992 픽셀 이상이면은 그리고 1200 사이면 라지로 그리고 미디엄은 768 이상 스몰은 576 엑스트라 스몰은 576보다 작은 그러한 사이즈의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보통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엑스트라 스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엑스트라 라지는 굉장히 그 광폭 그 굉장히 폭이 넓은 그런 모니터를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자, 플로이드 컨테이너하고 그 컨테이너에 대한 근데 요 다음 거는 똑같은 거고요. 자, 마지막 하나 더 예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볼까요? 컨테이너 보더 앤 컬러. 보통 테두리 색상과 같은 유틸리티도 컨테이너랑 함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사용법은 다시 한번 배워보겠는데 이런 식이 가능합니다. 지금 컨테이너를 만들 때 div 슬래시 div 하고 거기에 클래스를 컨테이너라고 선언하면 아까 같은 그런 컨테이너 안에 보여지는 건데 몇 가지 다른 클래스를 막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더 클래스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보더가 생기고요. 컨테이너에. 그리고 P3, MI3 이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패딩 스타일을 세 번째 걸로 해라. 이거는 my 그 3라는 거는 마진 스타일을 세 번째 걸로 하라는 얘기고요. BG dark라는 거는 백그라운드를 어둡게 그리고 BG primary는 primary 컬러라고 해서 요 색깔이 primary 컬러입니다. 밝은 파란색이. 그리고 text white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 의도한 게 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는데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앞에서 봤던 그 예제 그대로인데요. 첫 번째 그러니까 디비전을 한번 여기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div를. 자, 첫 번째 컨테이너에 P3, my3 보드했더니 이런 형태. 그 P3, my3, BG dark하고 text white로 주면은 그 아래에 있는 이런 검은색 바탕에 그 흰색 글씨. 그리고 파란색 바탕에 흰색 글씨는 이렇게 컨테이너 다음에 이것도 한번 내려볼까요? P3, my3, BG primary, text white 가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컨테이너와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추가적인 그 부트스트랩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스타일을 한번 사용해 본 겁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세련된 웹사이트를 아주 쉽게 아주 빨리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자세한 지금 내용은 다시 또 이제 해당 섹션에서 배우겠지만 여기 BS4 컬러 챕터나 BS4 유틸리티 챕터에 가면은 지금 요 P3나 My3나 그 BG 다크가 뭘 의미하는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을 겁니다.